2021학년도 이화여대 입학 전형 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수시 모집 비중이 68.6%, 2,084명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정시 모집은 31.4%에 해당하는 952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이제 7대 3의 비율이 어느 정도 30% 이상의 정시 선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고요. 2021학년도에 이화여대의 수시 모집에서의 주요 사항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수시 모집에서 대학 수학 능력의 최저 학력 기준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학생부 위주, 또 학생부 위주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여기서 추천서가 폐지됐습니다. 완전히 폐지돼서 서류가 간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의 미래 인재 전형, 고른 기회 전형에서 선발 인원이 조금 확대되었고요. 고교 추천 전형과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은 선발 인원을 상대적으로 축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논술이나 특기자를 줄이고 학종 선발은 조금씩 늘리고 있는데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의 인원수도 같이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고교 추천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음악과와 무용과, 또 스크랜튼 학부 자유전공 이쪽은 전원 수시 모집에서 선발을 해요. 따라서 나는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로 갈 거야 라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모집하지 않고 수시 선발만 하니까 수시에서 어떻게 해서든 지원해 보고자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시 모집에서 조형예술대학은 예체능 서류 전형으로만 선발을 하고 대학 수학 능력 최저 기준은 폐지를 한 상황이 2021학년도 수시 모집 예고안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정시 모집은 또 어떤 요건들,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2021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정시 모집의 주요 내용은요. 일단 정시 모집 인원이 2020학년도보다 조금 늘어나서 5.6%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학년도에는 783명을 모집했다면 2021학년도에는 952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정시 모집 가군을 선발해요. 나군 선발이었는데 이제 가군에서 선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수능 전형 계열별 통합 선발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화여대는 워낙 통합 선발이죠. 인문, 자연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냥 통합 선발로 학과 구분 없이 모집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이렇게 통합 선발로 진행되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학 후에 1학년이 지난 후에 이제 세부 전공으로 나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이런 식으로 단위별로 이제 그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전체 선발 인원은 인문계열 174명, 자연계열 176명 이렇게 해서 350명을 이제 정시 수능 전형으로 계열별 모집을 하고요. 또 수능 전형에서 이렇게 계열 모집하는 것 외에 학부나 학과별로 선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융합학부 뇌인지과학 전공이 그러한데요. 융합학부 뇌인지과학 전공은 계열별 통합 선발에서 따로 2021학년부터는 빠져나와서 학부 단위로 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사범대학 전 학과와 의예과, 간호학부도 모집 인원이 확대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조형예술대학과 체육과학부, 예체능 실기 전형 같은 경우에 단계별 선발 및 전형 요소의 반영 비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100%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 40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예체능 계열 실기 전형은 다단계 전형으로 정시에서 진행된다는 거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정시 모집에서 인문 계열이나 자연 계열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반영 비율도 조금 변경됩니다. 국어가 25%, 인문 계열은 25%였는데 2021학년부터는 30%로 비중이 늘고요.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 가형이 25%에서 30%로, 즉 이전까지는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똑같이 25%로 동일했었던 데 비해서 2021학년도에는 인문계는 국어가, 자연계는 수학이 30%로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영어가 25%에서 20%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영어의 반영 비중이 줄고 국어나 수학에서의 반영 비중이 늘고 이런 차이가 2021학년도 정시에서 진행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 이제 세부적으로 전형별로 우리가 조금 꼼꼼히 더 살펴볼 텐데요. 교과 전형이 줄었다라고 했는데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대학하고 조금 다른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게, 보통 다른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전형인 교과 위주의 전형에 오히려 수능 최저 기준을 두지 않고 면접 20%를 반영합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미래인재 전형이라든지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는 서류 100%로 진행을 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시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타 대학의 학생부 종합 전형 또는 수시 전형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화시켜서 많이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종에는 최저가 없고 교과에는 최저가 있고 학종에는 면접이 있고 교과에는 면접이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화여대는 그것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위주 전형도 교과 30%, 논술 70%의 비율로 반영이 돼서 학생을 선발하고 역시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죠. 수능 위주의 전형과 정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능 100%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래인재 전형, 즉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수시 전형이 학생부 위주의 미래인재 전형, 고른기회 전형, 사회기여자 전형 등의 학종, 그리고 논술 전형, 또 실기 위주 전형에서 예체능 서류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고 나머지 전형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라고 2021학년도 예고에 발표된 바가 있는데 어떻게 완화되어 있는지를 볼 거예요. 지금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문 자연 계열 모두 세계 합 6 이내 평균 2등급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4개 합 5 이내, 또 스크랜튼 학부 인문 자연 계열 모두 3개 합 5 이내 이렇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고른기회 전형이나 사회기여자 전형도 3개 합 7 이내,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인문 자연 계열 모두 3개 합 6 이내, 또 스크랜튼 학부는 조금 더 높아서 3개 합 5 이내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고요. 예체능 서류 전형에서 체육과 학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3개 합 8 이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이화여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탐구 영역에서 응시한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 등급으로 반영한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탐구 영역 2개의 합이라든지 2개의 평균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서 잘 본 영역의 상위 등급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완화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수능 탐구 영역이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2개 합 평균으로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랬을 경우에는 평균 2등급으로 반영이 되지만 이화여대 2021학년도 수능 최저 기준에서는 탐구 2과목이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일 때 1등급을 받은 것으로 제출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시에서는 이렇고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의 방법이 이제 영역별로 비중 차이가 있는데 좀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었었던 반영 비율에서 인문계는 국어가 5%, 자연계에서는 수학이 5%, 대신에 영어 영역의 반영 비중이 기존의 25%에서 2021학년도에는 20%로 줄어들면서 이렇게 각각 국어와 수학에서의 비중이 조금 늘어난 상황으로 영역별 비중을 달리하고 있죠.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가나, 탐구, 사탐, 과탐 중에 이제 택 2개 영역을 해서 동일한 비율로 반영이 됩니다. 즉, 2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예체능 계열들은 수학과 탐구를 제외하고 뭐 국어와 영어의 조합으로 반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화여대 예체능 계열은 이렇게 각 영역 중에서 본인이 잘 본 영역 2개를 선택해서 각각 50대 50 비율, 50% 50% 동일 비율로 반영해서 수능 정시 전형을 선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어찌 보면은 내가 지정된 과목이 아니라 그 해에 잘 본 수능 영역 2개로 조합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어 환산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8점, 3등급 94점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 가산이 붙다 보니까 20% 비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 차이는 이 부분보다 조금 더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 보시고요. 예체능 계열의 영어 등급별 가산점은 또 만점이 달라요. 그래서 인문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들어가지만 예체능 계열에는 이제 5점 만점으로 해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 영어는 전체 5점 가산점이 들어가는 방식이니까 사실은 예체능 계열이고 영어가 1등급에서 3등급 사이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가산점 5점을 더 받을 수 있다. 즉 예체능 계열인데 영어를 잘한다. 그럼 조금 더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사 역시 등급별 점수로 환산돼서 들어가는데요. 이 등급별 점수로 부여되는 한국사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 1등급부터 3등급까지 10점 만점으로 들어가고 4등급부터 0.2점이 감점되는 9.8, 또 5등급은 9.5, 9.6 이런 식으로 0.2점씩 차등 감점이 되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10점 만점을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자연계열이냐 인문계열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여대는 사실 큰 변화는 없지만 이렇게 세세한 반영 영역별 비율이라든지 또는 추천서의 폐지 등등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고 타 대학의 학종과는 달리 수능 최저 기준이 없고 면접이 없는 등 이런 수능 최저 기준과 면접의 유무, 이게 교과와 학종에서의 어떤 차이가 타 대학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미리 체크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시양명이었습니다.